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음악계 최고의 영예 그래미 어워드. 지난 3월 올해로 제63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 노미네이트되며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은 물론 해외가 그래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화이트 그래미, 그래미 보이콧 등 숱한 비판을 올해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속 칼을 빼든 그래미,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과연 그래미는 달라질까요?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네, 5월 2일부로 그래미 어워드를 운영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이 뭐냐면 그래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올해도록 부정 논란을 빚어온 후보 선정위원회를 없애고 1만 1천여 명 전체 회원이 투표해 후보를 지명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자, 이거를 알려면 그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뭔지를 알아야 그쵸. 되고, 그리고 이 후보 선정위원회, 이게 비밀위원회거든요. 이게 네네.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또 소개 타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미 어워드는 이제 음악계 최고의 영예 시상식입니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NARAS가 운영하는 시상식인데요. 올해로 63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이 62회 힙합 가수 릴나스 X와 합동 공연을 펼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한국 가수 최초의 그래미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이너마이트 공연으로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에서 단독 퍼포먼스를 펼친 가수가 됐죠. 이때 당시에도 또 화제가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됐었죠. 네. 그래서 자연히 그래미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왜냐면 BTS가 이제 한국 인기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그룹이잖아요. 그럼요. 월드와이드 그룹. 그럼요. 자, 그런데 최근에 계속되는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미국 내 그래미 시청률은 2.1%, 그러니까 평균 880만 시청자를 끌어모으는데 그쳤는데요. 역사상으로 최저 시청률이라고 해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포함해도 9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4% 시청률과 평균 1870만 명 시청자를 동원했던 지난해 시상식과는 비교했을 때 반 이하로 감소한 거죠. 코로나19로 미국 TV 시청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EGOT라고 하죠. 미국의 4대 대중문화 부문 시상식이 있는데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 아카데미상, 그리고 T, 이것은 토니 어워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미가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오는 시상식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카데미 좀 근엄하죠, 이미지가. 토니, 뭐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쾌한 시상식인데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한계가 있죠. 뭐 에미상은 TV 시트콤, 그러니까 방송연예 대상 같은 겁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래미에는 세계 최고의 대중 가수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은 많이 안 나옵니다만 맞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후술할 문제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시청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작 전부터 위켄드가 또 한 건 터트렸죠. 그래미는 부패한 시상식이야. 네, 나는 보이콧하겠어. 왜냐면 그래미가 작년에 최고의 가수는 위켄드잖아요. 사실 그쵸.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인데 위켄드에게 단 하나의 부문도 후보로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노미네이트까지 안 됐다는 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미가 왜 위기에 놓이게 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미 어워즈를 이제 주려면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1만 1천여 명에게 2만 3천 장에 달하는 후보 작품 투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 결과를 비밀위원회 15명에서 30명이 되는 비밀위원회들이 최종 검토하여서 후보를 선정해 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비밀위원회냐면 네. 그 전까지는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밀위원회,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았던 거는 11,000명, 이 11,000명이 투표해가지고 23,000장을 뽑고 이 23,000장을 회의를 통해서 알아서 걸러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여과 필터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비밀위원회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미 후보를 최종 승인하는 집단인 거죠. 이제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이들의 신분 때문에 음악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진 게 작년인데요. 불과 작년에 데보라 두건이라고 이제 레코딩 아카데미 CEO, 최초의 여성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 레코딩 아카데미를 떠납니다. 이 떠난 이유가 뭐냐면 이 내부에 성추행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폭로한 게 바로 비밀위원회였죠. 이 비밀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래미의 후보 선정 그리고 수상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켄드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비밀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내 작품을 그래미에서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이콧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 그래미 후보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비밀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후보를 선정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네, 이번에 올해 제63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더욱 증폭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켄드 네, 정규 4집 앨범 애프터 어워즈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앨범 등 그래미 4대 본상은 물론이고 팝과 리듬앤블루스 장르 부분에도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네, 심지어 그 히트곡 블라인딩 라이츠, 이 노래가 2020년에 디지털 세일즈 1위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정말 대중음악 역사로 따져도 엄청난 히트곡이에요. 물론 히트곡이 상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쵸. 그렇지만 아무데도 안 올라갔다 이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노미 정도 네. 될만하지 않았냐. 하나도 안 됐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스놉이라고 표현을 해서 한국에서도 위켄드 스놉이라고 치시면은 좀 많은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켄드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팬분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맞아요. BTS가 이제 후보로 이름을 한 부분에 올리고 수상에 실패를 했잖아요, 결국.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이런 비밀위원회의 편견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올라간 부문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이 부문인데요. 사실 이 부문은 보이그룹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이그룹들한테 상을 절대 안 주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미 자체가 이런 그룹, 약간 밴드 아니고 그런 보이그룹, 걸그룹한테 좀 굉장히 박해요,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제는 좀 시대에 맞춰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 방탄소년단은 아시안 아티스트죠. 그리고 최근에 아시안에 대한 뭐 인종차별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BTS를 조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도 그냥 뭐 선심 쓰듯이 너희가 다이너마이트란 노래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 그렇다면 우리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하나는 줄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상을 식으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이 정도로 만족해라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저는. 근데 BTS뿐만 아니라 이제 비욘세, 카니에 웨스트, 켄드릭 라마, 드레이크 등 최근 힙합, 뭐 R&B에서 흑인 아티스트들을 홀대하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네, 뭐 사실 뭐 이거는 너무 역사적으로 그래미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아실 만한 문제인데 올해 앨범상, 그러니까 그래미 4대 부문 안에 들어가는 상이죠. 네네. 이 상을 역사적으로 힙합 앨범이 받은 게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게 2004년에 아웃캐스트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의 앨범이 상을 받고 63회나 했는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사실 그리고 비욘세는 사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솔로 퍼포먼스, 솔로 대중음악 가수로 가장 많은 그래미 상을 탄 가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줄 때 안 주고 이상할 때 준다는 거죠. 비욘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레모네이드라는 앨범도 있었고 비욘세라는 앨범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정말 21세기 최고의 명반이야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땐 상을 안 줬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싱글 블랙 퍼레이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로 굉장히 그래미 트로피를 많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위원회가 없어져서 한국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 방탄소년단은 과연 그래미에서 이제 상을 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제 생각에는 비밀위원회가 없어지면 차별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미가. 네, 그래서 뭐 인종, 장르 차별 없는 시상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밀위원회가 누군지는 사실 모릅니다. 맞아요. 네, 누군지 알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약간 그래미의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고 주더라도 좀 몰아서 주고 약간 좀 어떻게 봐도 약간 조금 뭔가 뒤가 구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올해 아카데미상만 봐도 비교가 확실히 되는 게 맞아요. 윤여정 선생님 상 받았잖아요. 아카데미는 굉장히 예전에도 이거 똑같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유색 인종들 상 안 준다. 맞아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죠. 노마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감독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께 상을 주고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미는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뭐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내든 싱글을 내든 그래미의 후보로 하나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은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그쵸. 네, 방탄소년단이 막 정말 뭐 이상한 노래를 내지 않는 이상 네, 빌보드 차트에 무조건 진입하고요. 그리고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노래를 낼 수밖에 지금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저도 제가 오늘 본 게 그거였거든요. 코난 오브라이언을 이제 한 유튜브 예능에서 제이홉이 네, 커튼이라고 아 말을 했어요. 커튼이다. 왜 인물 맞추기 퀴즈 알죠? 아, 네네네. 그걸 했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코난이라고 해야 되는 걸 커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코난이 그 영상에 대한 리액션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날 커튼이라고 부를 수 있어? 네. 이 정도까지 이제 방탄의 위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 영상이 뭐 진짜 유튜브 오리지널에 퍼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채널 15야라는 나영석 PD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거든요. 잠깐 나온 건데. 네. 네. 잠깐 나온 건데 이렇게까지 코난이 리액션을 할 정도다 정도로 방탄소년단이 글로벌적으로 성공을 한 거니까 뭐 저도 로제님 입장이랑 비슷해요. 뭐든 받겠지. 네, 뭐든 받겠지. 노미 한 번 됐으니까 네. 뭐든 내년엔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이게 비밀위원회가 없어진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럼으로써 좀 상을 줄 여지도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주기 위한 약간 발판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소외된 친구들에게 하나씩 좀 주겠다. 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정말 제 찐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래미는 안 봐도 될까요? 로컬 시상식이다.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셨죠. 왜냐면은 이게 한두 해면 모르겠는데 이런 논란이 있어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미의 후보가 됐다. 이건 정말 엄청난 영예였고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위치였어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 한 것처럼 엄청난 업적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리고 그래미가 스스로 많이 깎아먹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비밀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의 그 과거의 역사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위켄드도 비밀위원회가 없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자기는 그래미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미상의 일원이 되는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죠. 네, 수십 년간 지속된 부패를 인정할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제 그래미 어워드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그냥 해주면 재밌게 보자. 재밌게 보고 저기 유명한 미국 가수들이 많이 나오네. 근데 BTS가 상을 받았어. 와, 축하한다.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보죠. 윤여정 선생님의 아카데미 받았을 때는 모두가 축하해 줬잖아요. 맞아요.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물론 BTS가 내년에 그래미 상을 받으면 대단한 일이죠. 아주 축하해 줘야 할 일인데 근데 예전만큼 그 위상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보자. 일희일비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첨가를 하자면 이번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서 상을 못 받고 나서 포브스라는 이제 미국 매체가 있죠. 거기서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BTS가 상 안 받고 그래미에 참여 안 하면 그래미가 손해다 이제. 왜냐하면 그래미는 이제 시청률도 떨어지고 화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BTS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공연도 BTS가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비밀위원회가 없어진 거는 환영할 요소지만 저도 위켄드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냥 뭐 재밌게 보자 이제. 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재밌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래미가 비밀위원회를 없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방탄소년단도 좋은 소식 2021년 많이 들려줘야죠. 그렇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